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오늘 책 리뷰할 책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투자처 도시 재생입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결론만 평가 결론만 먼저 한 줄 평 드리면, 이상무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내용을 지금까지 몰랐을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 계속 몰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네,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서울의 투자 지도를 마련해 주는 책이다. 네, 좋습니다. 서울 전방에 있는 그쵸, 나도 서울에 뭐 이런 희망을 갖게 한 책입니다. 네. 저한테는 개인적인 그 스토리가 껴서 어른 말을 잘 듣자. 네, 저는 그런 교훈을 책을 읽고 나서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 책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양팔성님, 윤석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 마지막 투자처 도시재생의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1장부터 총 7장까지 있는데요. 왜 도시재생이 새로운 투자 기회인가부터 시작해서 3억 원 건물주 대비, 그 다음에 저평가 황금 입지 노다지 찾기 등 해서 나만의 투자 전략을 잡아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이 이런 게 이제 정부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제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과천에 4천 세대의 재건축을,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과천 시민의 이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철회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 것처럼 대단히 아파트와 대단히 건축물을 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저자는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요. 도시재생 연간 투자는 50년에 한 번 오는 큰 기회다. 이 말을 아주 이 책을 읽으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이 책을 좀 읽으실 수 있는데요. 쭉 내용이 많고, 도시 재생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리모델링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택, 지주공동, 소규모 재건축,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이 종류가 많은 이 모든 거의 근간은 뭐냐 하면, 일단 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네, 땅과 일단 있어야 이 건물의 소유주가 돼 있어야 이걸 덤빌 수 있는데, 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서울 시내에 대단히 아파트 단지나 대단히 건축물을 짓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래서 조금씩 소규모하게 건물들이 많이 들었을 거다. 이걸 이제 도시주택 정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있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다음과 같은 매력이 있다. 첫째, 간편하고 수익이 좋다. 둘째, 시장과 정부의 부담이 덜하다. 셋째,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물론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리스크도 상당히 사실은 있는 겁니다. 어쨌든 9페이지에 도시재생 투자는 사실상 입지와 노후도에서 결정된다. 특히 입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치가 좋다면 아무리 낡고 쓰러져가는 지저분한 건물이라고 해도 괜찮다. 오히려 심하게 낡았을수록 더욱 좋다. 어차피 새로 짓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 이제 부동산 투자를 적은 금액으로 서울시나 수도권 아니면 광역시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건물을 찾아서 미리 들어가서 그 건물을 사놓으면 나중에 도시재생에 해당이 된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언이 있었나 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면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라. 멀리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며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조선의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조사를 해봤어요. 아, 진짜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와 유사해요. 어. 그러니까 4대문 밖으로는 절대 이사 가지 마라. 어떻게 생각해요? 전 그래서 약간 이거 읽으면서 처음에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이 잠깐 들다가 학교에 우리 학교만 그런가? 다성경제학과이거든. 그래서 대박. 그래서 그런가? 아니 근데 이제 이 4대문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남대문, 동대문 그렇죠. 이 그 안에 살아가는 아니었다면 건데. 제가 이걸 이제 현실 세계로 바꿔보면 이 4대문은 강남이 아닐까 싶어요. 정작 강남은 사대문 밖에 있지만 강남이나 그걸 좀 확대하면 서울시. 서울 밖을 나가면 서울 밖을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도 이랬다는 게 한편 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입에서 역사를 잊으면 안 돼. 한편 좀 뭐랄까 짜증도 좀 나긴 하더라고요. 사대문 밖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물론 4대문 밖이긴 하지만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이지만 이지만 과연 참 이게 이렇게 이 주택과 부동산에 몰두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이랬네요. 그러니까. 이 뿌리 깊은 역사가 있는 거였어. 나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책을 잘못 쓴 줄 알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산 정영학 선생님이 이런 유언을 하셨대. 맞대. 기분이 어땠어요? 이거 읽으면서?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이라고. 그렇지. 그런 거랑 똑같은 진짜 거. 뿌리 깊은 말이었다. 우리한테는 다들. 내 집 마련이 우리는 요즘에만 그렇다 생각했는 게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논의하진 않기로 하고요. 리모델링이라고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뭔지 아시죠? 네. 일산에서 남겨놓고. 일산에서도 여기저기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씩 시작하고 있어요. 왜 첫 번째 신도시들, 1기 네, 신도시들 맞아요. 많이 요새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이 건물의 뼈대는 남겨놓고 다 부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필요한 건 남겨놓고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돼요? 사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사는 사람들이 되죠. 옛날에 10층이었다면 네. 리모델링을 하면 13층, 15층 그럼요.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격벽을 이제 늘리기 때문에 내가 30평을 살고 있다면 35평, 40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늘린 그 세대수만큼 분양을 해서 공사대금으로 이렇게 한다. 근데 이게 뭐 아파트 간의 간격도 뭐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뭐 모두 뭐 이상이 되고 조건이 나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최근에 이 리모델링을 생각하는 방법 나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통 20층짜리 리모델링 하면 그 25층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한 층에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한 건물에 네 개니까 5개 올라가면 20가구 올라가는 거잖아요. 20가구 10억씩만 해도 200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91페이지에 리모델링의 유의점 1.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두 번의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대수선,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의 방법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허가를 검토 중인데 사업의 장점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네 번째, 투자 시에 재건축보다 입지, 면적, 단지 구조 등을 까다롭게 따져봐야 한다. 내력벽이 뭐예요? 가장 기준이 되는 거. 그거 허물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그 벽을 헐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새로 짓는 거랑 똑같아요. 재건축이랑 똑같은? 네, 거의 그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책에서 소개시켜주는 그 리모델링 투자처 몇 개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중에 이제 구로구 신도림에 있는 우성 1차, 2차, 3차가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가 봐요. 근데 이 시세가 벌써 11억이더라. 몇 평이요? 25평이? 그런 것 같아요. 30평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벌써 리모델링 해상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근데 올랐다. 생각해보면 리모델링 안 하는 그냥 아파트도 요즘 너무 비싸니까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냥 아파트도 그냥 아파트도 비싸. 맞아요. 지금 리모델링은 문제는 아니다. 자, 오늘 그 책의 가장 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에서 97페이지,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구를 한꺼번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핵심의 내용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의 동영상을 다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즉 그 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가장 현실적인 정비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독주택은 연로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단독호수와 다대수가 결합된 경우는 2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2018년 현재 서울 시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은 약 44곳으로 약 2,000가구이다. 이 중 입주가 완료된 것은 강동의 다성 2집일, 구는 동도 연립이라고 합니다. 있으며 사업시행 인가가 진행된 곳은 8곳으로 파악된다. 이제 이 다성 2집일, 이 2집일이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조합원은 66명은 조합원 분양가 3억 3천만 원에 평균 6억 5천만 원의 추가 부담을 하였다. 갭투자 시 실투자금은 2억 원 전후였다. 일반 분양가는 저층 4억 3천만 원에서 고층 4억 7천만 원까지 30세대를 분양했다. 자, 추가 분양한 건 30세대라는 거죠. 현재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을 형성하고 있다. 조합원이 평균 1억에서 2억을 투자하여 2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음. 조합 설립에서 입주까지 총 1년 11개월이 소요되어 있으며 투입 기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익률이다. 이게 그 가로주택 정비로 완료된 사업 그 건물입니다. 여기서 예를 나오는 이 책의 핵심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공부해야 하고 이걸 왜 지금 내가 알았을까? 이런 아주 답답한 마음이 지금 엄청 많이 듭니다. 아니 50년 만에 오는 기회라는데 50년 만에 뭐 지금 없으면 온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 독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서울 시내 돌아다니시다가 이게 떨렁하니 한 동, 두 동짜리가 이렇게 중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좀 있다면 이게 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한 1억에서 2억 투자해가지고 2년 만에 더블의 수익을 올렸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지은 데가 다른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해서 올라간 대단히 그 아파트 단지보다는 시세는 적을 수 있으나 수익률로 따졌을 때 기간 대비 수익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동안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사실 이 책이 15,000원인가? 19,800원인데요. 결국 뭐가 중요한지만 알면 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리스크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죠? 그러면 상당한 리스크가 있죠. 또 뭐 중간에 가다 사업이 포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봐야 된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 장점이 또 엄청 많더라고요.